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지난주만큼 핫했죠. 근데 지난주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먹구름이 낀 것처럼 뭔가 꽉 막힌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주는 이렇게 구름이 좀 거치고 물꼬가 좀 트이면서 극적으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징계위원회에는 속개가 됐죠.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징계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으로 해서 진짜 초단위의 속보가 뜨고 단독이 뜨고 이미 징계위원회의 안을 다 파악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만큼 진짜 심각했죠. 그리고 윤석열이 왜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는지를 알 수 있었죠. 듣고 언론에 전달하고 듣고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윤석열이 중간에서 이제 다리 역할을 한 거잖아요. 진짜 너무 쩐다, 쩔어. 근데 진짜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이렇게 그 징계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징계위원 자체를 문제를 삼을 거를 다 알고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는 이미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재철 그 국장을 딱 포기하면서까지도 내줄 거는 내주면서도 기각할 것들은 기각하면서 그 선을 지켰다는 거죠. 징계위원회가 속해될 수 있고 15일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이걸 딱 가져갔어요. 그리고 오후부터는 법무부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동등하게 주고받는 이제 거의 뭐 바둑을 두는 식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하루 종일 진짜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는데 그 쏟아낸 거에 비해서는 언론 플레이가 그렇게 먹히질 않았죠. 지금 얘네들한테 남아있는 거는 지금 4명 남아있는 저거 중에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일단은 징계위원회 자체의 구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해임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나간다 하더라도 나가야죠. 소송에 가서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이 징계위원회 자체의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애초에 징계는 잘못된 거라는 그 논리를 펴겠죠. 근데 제가 이 윤석열의 이 움직임을 보고 이 주말에 얘네들이 지금 숨고르게 들어갔잖아요. 이 주말 동안에 일단 내일 모레 할 원론 플레이를 이제 열심히 짜고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거를 지금 열심히 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윤석열이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죠. 불지타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것도 기각됐어요.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만이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게 딱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은 안 나오면 끝입니다. 안 나오면 끝이에요. 나오면 좋고. 일단 15일 날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왜냐, 윤석열은요, 쓸 카드를 다 썼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카드를 쓴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법무부의 그 대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얘네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너무 많은 잡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걸러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법무부는 별로 흔들릴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다리 차면 기운다고. 제가 윤석열이 이렇게 막 언론이랑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내일 모레는 뭐 거의 끝을 달리겠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마 내일 모레가 윤석열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살면서 할 수 있는 언론 플레이의 거의 절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절정에 도달했을 때 남아있는 건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초콜릿을 다 먹으면 그 다음에는 먹고 싶지 않은 초콜릿만 남아있는 거죠. 윤석열은 정말 내가 이런 인간을 인생에서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본인이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정말 욕망과 본능에 너무나 충실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좋아하고 뭔가 사랑하고 이런 거를 숨기지 못해요.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죠.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중간의 선조차도 이 사람은 감추지 못해요.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경계선 인격장애자를 보는 것처럼 중간이 없어요. 극과 극을 오가. 100 아니면 0이야. 100 아니면 0. 중간 50, 60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는 있어.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매력이 있잖아. 경계선 인격장애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 근데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김용민 의원이 그런 말을 해요. 검찰개혁의 단추를 꼈다. 시작을 했다. 이제 가야 될 곳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제시하고 이제 입법을 발의하겠다고 해요. 내년 이제 총선 전까지. 그리고 어저께 열린민주당에서 최강욱 당대표랑 김진애 의원, 강민정 의원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면서 판사와 검사가 총선에 출마할 때, 대선이나 출마하는 1년 전에 사퇴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모질이 김웅 뭔 짓 하는지 보셨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2009년 5월 8일 전두환의 불출석을 법원이 허가합니다. 판사가. 2019년 2월 26일 날 전두환의 형사 재판에서 군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검찰이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판사가 기각해버려요. 그러면서 전두환의 불출석을 허가가 유지되는 걸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두환이 법업 접정이 안 나오도록 해줍니다. 그건 전두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2010년 1월 10일 이 장동혁 판사가 갑자기 사직을 해요. 그러면서 국진당에 들어가서 4.15 총선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진당이랑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진당은 이걸 국민들한테 속이고. 지금 최강욱 당대표가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런 인간들, 김웅이나 이런 장동혁 판사 같은 사람들 방지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이게 없이는 계속해서 판사나 검사들이나 이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국진당이랑 계속해서 그 검은 커넥션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당은 늘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진당에 그렇게 검사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리나 아주 그 권력형 비리를 덮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자들의 검사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라는 게 진짜 완전히 봉숭아 학당 짓을 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의 초선들이 그 최강욱 의원 포함하여 이 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검찰개혁의 이 플랜이 민주당에서 힘을 받고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이 정말 이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빨리 그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안건위원회에서 최강욱 의원이 투입되면서 정말 일사천리로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로 전날까지 민주당은 그것조차도 되게 꾸물거리고 있었어요. 막판에 계속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개정될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 합의 추천할까? 그럼 검사를 그냥 공소장으로 임명할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동반 사퇴 얘기들이 민주당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심지어 그 공수처법의 안이 백혜련 안의 수정이 아니라 김용민 안의 수정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탄성을 질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여러분 시계를 돌려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국민 담화를 발표하죠.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공수처법이 꼭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저녁 때 발표를 해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이미 정해졌다. 이거는 선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갑자기 경제 3법이 뒤로 후퇴가 되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바꿔버립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도 개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경제 3법도 이른바 경제 3법이지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공수처법은 받고 경제 3법은 내줬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게 그 밤 사이에 쫙 이뤄진 일들이에요. 하루 사이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위한 선택을 첫 번째 선택으로 공수처법은 국민에게 안겨주고 그 대신에 뼈를 취하고 살을 내뒀다고 해야 되나요? 전 그렇기 때문에 경제 3법이 후퇴했다라고 봅니다. 막판에. 그거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민주당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들을 계속해서 막고 검찰과 계속 연계해서 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이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이미 권력화돼 버린 사람들. 그지만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조금 잘 나가려고 하면 계속 앞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죠. 금태섭이나 김혜영이나 조홍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은 안 나올까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 계파들의 스피커일 뿐이에요. 그냥 김혜영 쳐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김혜영 나가고 금태섭 나가면 이상민 나오고 이광재 나오잖아요. 그 계파는 숨어있는 계파는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검찰개혁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공수처법은 내줬는데 그러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그거 개정안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했죠.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이 사람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막고자 하는 이 반작용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지 이걸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정말 국민들 지치게끔 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야 될 것들은요. 이런 이 개혁적인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내주고 응원해주고 이분들이 이 당내에서 큰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계속 국민들이 밀어줘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고위도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고요. 민주당 욕하지 마. 민주당 비판하지 마. 너 갈라치기 하는 거야. 왜 합쳐야 될 때 민주당을 비난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정알못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정알못이기 때문에 정말 그 민주당에 숨어있는 그 세력들이, 그 반개혁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꾹두가시 노릇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공수처법이나 김용민 의원의 안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끝까지 그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경제 법안들 계속해서 발목 잡는 사람들 지금 보이죠? 막 김진표나 이런 사람들 보이죠?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 이 사람들은 다음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민주당이 앞에서 보이는 그 개혁적인 의원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도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원들이 정말 민주당이 한 40%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고 지난하게 국민들이 지쳐가면서 지지율 다 까먹으면서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 사실은 지지해주고 해줘야 돼요. 정말 그 정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 지난 총선을 이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눈들이. 우리는 사실은 김호주 총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보고 봤잖아요. 선거를 치르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여기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은 거기서 조금씩 더 깨어나면서 황희석의 눈을 통해서, 최강욱의 눈을 통해서, 김진애의 눈을 통해서 그 밖에 정말 다양한 스피커들, 예를 들어서 박시영이라든가 김용민, 이동영, 서교 판사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롭게 검찰에 대해서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보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그 사람들은 갈라치기라고 하고 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진보 세력이, 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진화하고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또 반동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걸 주도하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낚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야 될 길을 같이 힘합쳐서 가면 돼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